동맥경화는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한 뭐 30-40% 이렇게 되고 이제 지병이 있어야 되죠. 당뇨발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둔각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병이 있는지 먼저 알아내는 거죠. 근데 동맥에서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동맥경화도 네. 그런 거죠? 네, 동맥경화는 이제 조금 이제 심각한 건데요. 아, 심각한가요? 네, 동맥경화는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한 뭐 30-40% 이렇게 되고 이제 지병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병이 없어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병이라는 건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네, 고지혈증이 위험하고요. 당뇨 위험하고 고혈압 이 세 가지가 거의 뭐 그냥 최고의 이제 원인 셋 중에 하나죠. 3대 네. 장이죠. 네. 아니 근데 네. 그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네. 그 고지혈증약 네. 이게 이제 네. 계속 관리하려면 네. 먹어야 된다가 네.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네. 먹는 게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네, 고지혈증약.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고지혈증은 무조건 좋습니다. 아, 무조건 무조건 좋습니다. 약을 거의. 먹어야 된다. 예, 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위일 거예요. 고지혈증 전 세계에 리피토라고. 하여튼 그 고지혈증은 무조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예방도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엄청 올리기 때문에 예, 이 동맥도 한번 그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네. 뭔가 쌓이고 이러면은 다시 재생이 어려운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그러니까 동맥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든지 난해한 문제일수록 해법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요새 유일한 치료가 이제 줄기세포죠. 이제. 줄기세포. 예, 그거 외에는 다른 효과는 있습니까? 유일한 효과 있는 치료입니다. 물론 유일한 거라 그랬지 효과가 크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식을 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혈관외과가 혈관 이식까지 같이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답이 없는 질환, 이렇게 끝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이런 질환들이 보통 이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갖고 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장기 혈관을 갖다 이어붙이고 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 보니까 줄기세포가 요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동맥경화가 혈관 협착으로 네. 발전이 되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협착이나 동맥경화는 이제 동맥이 쉽게 말하면 딱딱해졌다는 건데 왜 딱딱해지냐는 거죠. 고혈압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혈관 벽에 이렇게 피가 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세게 때리면은 얘가 염증을 일으켜요. 혈관벽이 찢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조금씩 미세하게 찢어졌다가 염증이 생겼다가 나섰다가 우리 상처가 났으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후된 벽이 딱딱해지면 동맥경화라 그러고요. 예, 쉽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맥경화에는 네.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까? 동맥경화는 미리 이제 우선적인 그 선제하는 병을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당뇨면 당뇨, 고혈압이면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고 고지혈증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를 유발시킨 그 병, 네. 그 자체를 네. 그렇다면 예방법도 그러한 병이 네. 심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예방법이겠네요. 네, 뭐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죠. 담배.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고 사실은 말하기 좀 어렵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엄청 강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좋은 혈통. 네, 좋은 혈통이 맞네. 혈통이 좋아야 좋은 된다. 혈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이게 유전자적인 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면 할수록 결국 유전자에 좀 기인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먹히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좋은데 이제 안 되는 분들은 뒤돌아서면 막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조금 치료가 조금 힘들죠. 네. 근데 그 당뇨발? 네. 근데 당뇨발이라는 표현을 요즘 자주 듣는데 네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당뇨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뭐 쉽게 설명드리면 당뇨병의 3대장 합병증이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당뇨 신장병, 당뇨 신경병 이게 세 가지가 당뇨 합병증 3대장인데 이게 동시에 와요. 동시에. 네, 그래서 다 한꺼번에 하나가 오면 다 검사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당뇨족은 이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당뇨족은 이 안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신경병이 있잖아요. 네. 당뇨가 신경을 침범해서 망가뜨리는데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제일 안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다리잖아요. 다리요? 네, 그러니까 당뇨 족부에 먼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신경 중에서 감각신경이 중요할까요? 운동신경이 중요할까요? 감각신경?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때리면 아파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 움직이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감각 중에서 찌르고 아픈 통증보다 둔각이라는 게 있어요. 진동을 느끼는 네. 이 신경 이게 덜 중요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둔각을 느끼는 신경부터 망가집니다. 네. 그게 당뇨 족부 병변의 당뇨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발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둔각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병이 있는지 먼저 알아내는 거죠. 아. 그게 이제 튜닝 포크 테스트인데 포크가 이렇게 떨려요. 갖다 대는데 이거 느껴지세요? 아, 느껴지세요? 감각이 있나?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제 그게 초기고 실제로 당뇨족부는 이거고 당뇨족은 이거고 당뇨족 병변은 이제 얘기가 좀 무서워지는 거죠. 이제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미 동맥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 보니까 네. 막 발이 새까맣게 발톱부터 그냥 발이 새까맣게 네네. 죽어가지고 네네. 나중에 뭐 절단도 해야 된다고 심해지면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까맣게 된 거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선행하는 행동이 있어요. 발톱을 세게 깎는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할 때 조금 작은 신발을 신고 오래 걷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스레바를 신고 가는데 밖에 외부 활동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게 있다가 잘 나서야 되잖아요. 안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혈관외과에서 특히 뭐 이거 얘기 뭐 어떻게 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침 놓는 걸 좀 싫어합니다. 침. 예, 침. 왜냐하면 다리 좀 저리고 이러면 침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를 가해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작은 상처가 나는 건데 그 상처가 낫지가 않고 더 확대가 되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나 다리가 뻐근하고 저리고 이러면 침 맞으면 확 좋아지고 진짜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당뇨족이 와 있으면은 그게 안 나서요. 그래서 실제 절단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당뇨병에 걸리면은 당뇨족이 바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당뇨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당뇨족이 그러니까 안 오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당뇨 진단을 받는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근데 발을 자른다고 하면은 엄청난 공포거든요. 무섭죠.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일을 안 겪고 수명을 다하십니다.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당을 잘 조절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당 조절.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발이 막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하게 뭐 변색이 됐고 막 죽어갔고 해도 당뇨 수치를 낮추면은 이게 좀 더 나아질 수 아니죠. 있다? 그건 아니고요. 이미 합병증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당뇨 수치를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야 되는군요. 당뇨병 그리고 당뇨 합병증. 그렇죠. 이걸 나눠야 되는군요. 이미 오잖아요. 그럼 조절하고 마고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자주 확인해서 수치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서부터 관리를 막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 저 같은 의사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이 좀 멋있으셔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하지정맥도 하니까 오세요. 네. 근데 이 버거시병은 또 뭡니까? 버거시병은 앞서 말한 그런 모든 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 대신 딱 하나의 원인이 있는 거죠. 담배죠. 담배. 담배 외에는 모든 원인이 없는데 손발이 괴사되는 병을 버거시병이라고 합니다. 괴사된다. 네, 근데 이건 이미 썩어 들어가고 대부분의 버거시병 환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버거시병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 특징적인 동맥의 소견이 보여요. 코크스크루 이제 와인 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동맥이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진단을 하게 되는데 잘 안 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기 제일 힘든 병이에요. 아니 이게 혈관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어지간히 이게 상처가 나고 완전히 그 아픈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소리 없는 시한폭탄 네.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평소에 이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일단 첫 번째는 합병증이나 이제 원래 이제 선행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고혈압, 네. 그다음에 뭐 그 고지혈증, 네. 또 하나가 뭐죠? 당뇨죠. 당뇨. 네. 이 세 개의 병이 있는 그러니까 수치가 높은 분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관리를 해야 관리를 되는군요. 타이트하게 해야죠. 아, 그리고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제 술은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술은 좀 좋거든요. 혈액 순환에 그쵸, 어느 정도는 그지 빨개지고. 아니 어느 정도는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안 먹잖아요. 죽도록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은 적당하게는 괜찮다. 적당하게가 근데 이제 한 달에 2번 이틀 정도 와인 2잔이 적당한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에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술 마시면 담배를 더 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주를 또 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 아, 그렇군요. 네. 뭐 그 외에 또 어떤 예방법, 네. 뭐 좋은 어떤 식품이나 네. 아니면은 뭐 운동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해야죠. 아, 근력 운동. 웨이트 이런 것들이 좋고 이제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것들이 있어 달리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달리기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희가 안 좋아하는 게 별로 힘이 안 실리는 산책.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생각보다. 산책을 걷는 거 네, 그래서 나는 뭐 만보, 옛날 그 만보 걷기가 예전에 유행하죠. 네,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유행한가요? 네. 근데 만보는 공식적으로 이제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한 6,000보 정도가 좋다. 아, 네, 이렇게 6,000 나왔는데 이제 그냥 힘을 안 들이고 걷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 달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하가 걸려야 돼요. 하지정맥은 안 되고. 아니요, 하지정맥이 걸리신 분들은 달리면 더 안 좋다면서요. 사실 수영이 제일 좋죠. 수영이.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누워서 하잖아요. 그러나 누워- 예. 그 외에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달리는 것도 괜찮다. 네, 부하가 좀 걸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계단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 이제 그 항상 먹는 것도 뭐 이래 한국 사람들이 나는 채소, 고기는 별로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혈관에는 단백질, 피가 질질 나는 이런 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아, 레어. 네, 그거 먹어야 당연하죠. 되고. 오히려 탄수화물, 뭐 감자, 옥수수 별로 안 좋아요. 아. 이거 당만 올리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단백질, 랍스터, 꽃게 엄청 좋은 겁니다. 비싸서 그렇지. 이거 비싼 것들. 네, 그렇죠. 혈관에는 비싼 게 최고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일단 그런 그 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 합병증 생기기 전에.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네. 젊은 분이었는데 혈관이 터졌어요. 혈관이 터져서 수술을 들어갔는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 혈관을 만져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탄력이 없는 거예요. 아. 잡는 대로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시게 됐는데 1년 뒤에 그 쌍둥이 분도 사망했습니다. 유전인가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이겨내는 게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이겨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아, 신장투석. 네, 그 투석하시는 분들이 혈관 질환을 달고 사시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세요. 병원에 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 그치. 예, 예. 전문가의 치료와 네, 보호를 그렇죠. 계속 정기적으로 네, 받아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이상한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가혹한 환경에 자기를 내모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리행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맨발로 뭐 땅을 걷는다든지. 아, 맨발로 걷는 거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은 안 좋죠. 그러니까 요새 뭐 맨발 걷기 얼딩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또 그런 거 이제 유행하는데 이런 분들은 안 좋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완전히 비추천합니다. 아,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당연하죠. 내가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안 좋죠. 아, 근데 그 마침 또 이 혈관 얘기를 하니까 네. 왜 이렇게 병원 가서 피 뽑을 때 이 네. 혈관이 안 잡힌다고 네. 아무래도 한 3번, 4번씩 찌르잖아요. 네. 간호사들이. 네네. 그런 경우는 이 혈관 건강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유전적으로 좀 작은 거죠. 아, 이 네, 혈관이 네. 작아서. 동맥도 사람마다 크기가 다 달라요. 남자라고 해서 꼭 다 큰 것도 아니고 다른데 실제로 그 조금 이 정맥이 덜 발달하신 분들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여자분인데 남자처럼
엄청나게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안 해도 근육도 높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컴플렉스라고 이제 찾아오세요. 없애달라고. 아, 혈관이 툭툭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뭐 남자 손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저는 말씀드리죠. 이거는 엄청 좋은 유전자로 타고났다. 근육질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아, 결론은 근육질이 혈관도 좋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살이 좀 뚱뚱하면 찾기 힘듭니다. 이게 피하에 그치. 숨어 있기 때문에. 그치, 지방이 다 위에 네, 있으니까. 찾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혈관은 크긴 큽니다. 예. 음.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김현규 원장님 모시고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 약간 가슴이 찌끔찌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좀 네. 조심을 해야겠구나 나도. 네.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동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담 외과 의원 김현규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